법무법인 영민의 변호사 박희영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채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중 일정액은 재산에서 공제를 해준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듣기로는 파산 절차는 재산을 처분하여 진행하지만 회생 절차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장래 소득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왜 회생 절차에서 재산에서 공제가 되느니 안 되느니, 공제가 된다면 얼마가 되느니 이런 걸 따지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회생 절차에서는 재산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왜 재산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빼니 마니 하는 것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생의 요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회생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회생이 되기 위해서는 부채가, 즉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또 장래 갚을 금액의 총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장래 갚을 금액은 채무의 많고 적음과는 아무 관련 없이 소득과 관련됩니다. 월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매달 갚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월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약 125만원,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207만원입니다. 어떤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뺀 금액이 5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무자는 앞으로 3년간 총 1,800만원을 변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는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재산의 전부라고 가정한다면 이 채무자는 재산 6천만원이 향후 총 변제액 1,800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회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서울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그중 5천만원은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채무자의 재산은 1,000만원이 되어 향후 총 변제액 1,800만원보다 재산이 적게 되고 그래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채무자 재산 중 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액을 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제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먼저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때 그중 5천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 3천만원 이하일 때 그중 4,3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의 경우 보증금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그중 2,3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일 때 그중 2천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김포시에 사는 채무자가 보증금 1억 5천만원이 있을 때에는 김포시의 경우 공제의 기준이 1억 3천만원이기 때문에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하고 만약 김포시에 사는 채무자의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그중 4,300만원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차인 명의가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공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증금 총액의 2분의 1을 채무자 재산으로 책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전세금 대출이라고 하는 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질권을 설정한다든지 채권 양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담보가 설정되었다면 재산을 계산할 때 담보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렇지 않고 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라면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보통은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생 절차에서의 임대차 보증금의 처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